어이, 여기까지 왔으면 잠깐 앉아봐요. 티어원의 식은 밥 벌써 차려놨어요. 오늘 메뉴엔 짭짤한 반찬은 없지만 당신의 마음을 살짝 채워줄 이야기들은 충분해요.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어른이 되어 다시 그를 만난 날 나는 갑자기 그의 앞에 끌려갔다. 이 아이가 눈유야 기억하지? 귀리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내를 어떻게 잊겠어요? 내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다. 조금 민망했다. 그가 아직도 예전의 이모가 어릴 적 그의 뇌리에 박아둔 말을 기억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다. 어릴 적 우리 엄마는 이모네 집에 자주 나를 맡기곤 했다. 그러면 나는 귀린이랑 시간을 보내고 엄마는 이모와 함께 네일숍에 갔다. 우리 아빠와 귀린의 아빠는 학창시절부터 둘도 없는 친구였다. 같이 싸움도 하고 교장실에 불려가 반성문도 쓰고 그 일을 계기로 형제처럼 가까워졌다고 한다. 엄마와 이모도 그 덕분에 자매처럼 친하게 지냈고 둘 다 남자아이를 낳아 서로의 자녀를 결혼시키자는 농담도 하곤 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귀리는 벌써 3살이 되었을 때도 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결국 그 결혼시키기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아빠는 내 딸은 있어도 너네 집엔 없지라며 이모부에게 자랑하러 다녔고 그때 이모부가 담담하게 말했단다. 람형 잊었나 본데 형 딸은 나중에 우리 집에 시집 올 거야. 엄마는 내가 귀린이 공부에 방해될까봐 나를 데려오려 나섰지만 나는 절대 안 간다고 고집을 부렸다. 울며불며 떼를 썼다. 그때마다 이모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애가 같이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엄마가 망설이면 이모는 귀린에게 물었다. 리나 너는 괜찮지? 응?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 대답을 들은 엄마와 이모는 안심하고 돌아갔다. 조금 더 크자 그는 점점 나를 귀찮아하게 됐다. 하지만 나는 순진한 눈을 크게 뜨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린 오빠. 그는 한숨을 쉬며 말없이 나를 받아줬다. 결국 익숙해진 듯 했다. 숙제를 빠르게 끝내고 나랑 놀아줬고 놀다가도 금세 책을 펼치곤 했다. 나는 항상 노는 게 좋아서 밥도 안 먹었다. 엄마와 이모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다. 하지만 그가 조용히 한마디만 하면 달랐다. 누누야 밥 먹고 놀자. 별로 강하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엔 이상한 힘이 있어서 나는 바로 고개를 끄덕이고 얌전히 밥을 먹었다. 엄마와 이모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식사 시간 귀린이 내 그릇에 채소를 집어주는 모습을 본 이모가 말했다. 누누가 너 말을 이렇게 잘 듣네. 나중에 네 아내 하면 딱이겠다. 귀리는 나를 힐끗 보더니 담담하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이모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은 어려서 그렇지. 나중엔 네가 먼저 원할걸. 귀리는 아무 말 없이 내 입에 묻은 기름을 휴지로 조용히 닦아줬다. 시간은 빨리 흘렀고 귀리는 중학생이 되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남자는 이과 여자는 문과가 잘 맞는다고. 나는 초등학교도 채 졸업하기 전에 역사의 심각한 약점을 드러냈다. 하지만 귀리는 뭐든지 잘했다. 엄마는 항상 귀린에게 누누 좀 도와줘. 얘 공부 못해. 라며 부탁했다.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모도 매번 귀린에게 말했다. 엄마의 며느리 잘 가르쳐줘야지. 처음엔 귀린도 반박했지만 나중엔 그냥 포기한 듯 학교 끝나자마자 우리 집에 와서 나를 가르쳐주곤 했다. 그 후에야 자기 숙제를 했다. 어릴 때부터 나는 귀린이 잘생겼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매력 있어졌다. 하지만 수학 앞에서는 얼굴도 소용없었다. 수학책은 베개보다도 졸리게 만들었다. 나는 그의 팔에 머리를 기대고 졸았다. 림즈누. 그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면 나는 바로 정신이 들었다. 허둥지둥 자세를 고쳐 앉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수업을 들었다. 그의 덕분에 나도 꽤 많이 나아졌다. 중학교 입시를 앞두고 그는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느라 바빴다. 그런데도 그는 매일 시간을 내어 내 공부를 도와주었다. 시험 일주일 전 그는 평소보다 집중력이 떨어진 듯했다. 나는 그가 지쳐서 그런 줄 알고 말했다. 이번 주는 그냥 집에서 쉬어. 안 와도 돼. 그는 잠시 멈췄다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도 스스로 공부는 해야 돼. 게으르면 안 돼. 라고 말했고 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절대 게으르지 않을게. 그땐 몰랐다. 그날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날이 될 줄은.
시험이 끝난 날 집에 오자마자 나는 엄마 말을 듣지도 않고 곧장 그의 집으로 달려갔다. 평소 같으면 배를 누르기도 전에 이모가 문을 열어줬지만 그날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초인종을 눌렀다. 이모린 오빠 삼촌.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제서야 우리 부모님이 뒤에서 나타났다. 삼촌이 온 가족을 데리고 A시에 이사했단다. 그럼 린 오빠도? 응, 거기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하니까. 근데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요?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마 너를 걱정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던 거겠지. 방으로 돌아온 나는 문을 쾅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다. 늘 내 곁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 상실감과 허전함이 밀려왔다. 그땐 어렵기에 단지 오빠가 없으면 불편하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고 마음이 흔들릴 나이가 되자 알게 되었다. 귀리는 다른 사람과는 달랐다. 새해가 지났다. 그는 분명 더 어른스러워졌겠지. 고등학교 시절 공부 스트레스가 아무리 심해도 마음은 쉽게 흔들렸다. 친구들이 좋아하는 남자애 있냐고 물을 때 나는 늘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은 공부가 먼저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한 사람이 자리 잡고 있었다. 파네시보 티엔칸제우 오휘. 그 여름날 수능이 끝난 여름. 나는 A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엄마는 기뻐서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 진짜 잘 봤어요. 기대 이상이에요. 내가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그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를 다시 만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러자 갑자기 엄마가 말한다. 우리 그냥 이참에 아예 A시로 이사 가는 거 어때? 뭐라고요? 나는 당황했다. 아빠도 곧 동의했다. 나도 찬성. 저 그냥 학교 다니는 거잖아요. 뭘 그렇게까지. 나는 어이없어 했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처음으로 오랜 시간 집을 떠나는데 우리가 걱정되잖니? 나는 손을 되잡으며 대답했다. 엄마 나 이제 어른이야. 기숙사도 있고 잘 지낼 수 있어. 그리고 이모도 A시에 계시잖아요. 뭐 있으면 이모한테 연락하면 돼. 그 말을 듣자마자 부모님이 동시에 벌떡 일어났다. 딱 그 말만 기다렸다. 사실 이모랑 이미 얘기 끝났어. 너 이모 집에 들어가 있으면 된단다. 결국 다 계획이었다. 개강도 안 했는데 엄마는 벌써부터 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둘러요? 미리 가서 주변 환경도 살펴봐야지. 나중에 갑자기 정신없어지면 어쩌려고. 엄마 저 이제 18살이에요.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엄마는 한숨 쉬며 말했다. 그래도 너 혼자 가는 게 마음에 안 놓여서 그래. 이모도 A시에 계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이모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요. 그 말을 하자마자 아빠와 엄마는 한박 웃음을 지었다. 그 말만 기다렸지. 너 이모 집에 가는 거 벌써 다 얘기해놨어. 다 계획이었네 진짜. 이 연기력으로 오스카상 못 받은 게 이상할 정도다. 출발 당일 부모님은 나를 공항까지 배웅해 주셨다. 나는 설렘과 긴장 속에 비행기에 올랐다. A시에 도착하자 공항 입구에 이모와 삼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손을 흔들며 다가갔다. 드디어 왔구나 우리 누누. 이모가 달려와서 나를 꼭 안았다. 우리 딸 점점 예뻐지네린 그렇지? 이모가 뒤에 있는 사람을 보며 말했다. 그때서야 그가 보였다. 아까 이모의 에너지에 눌려서 그가 거기 있다는 걸 미처 못 봤다. 오랜만이다. 누누 기억나? 이모가 나를 그의 앞으로 데려갔다. 나는 살짝 고개를 들어 그의 눈과 마주쳤다.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몰려왔다. 그는 나를 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내 아내를 어떻게 잊겠어요? 나 진짜 죽을 뻔했다. 이모가 어릴 적에 하도 주입시킨 그 농담을 그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 린 오빠 그만 놀려요. 나는 민망한 듯 속삭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기뻤다. 그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모는 짐을 귀린에게 맡기고 나를 먼저 채태웠다. 나는 귀린과 나란히 뒷자리에 앉았다. 이모는 신나게 우리 어릴 적 얘기를 꺼냈다. 어릴 땐 누누가 꼭 꼬마 강아지처럼 귀린이를 따라다녔지. 혼나면 귀린이 뒤에 숨어서 울고 헤어지기 싫다고 떼쓰고 말이야.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들어 귀린을 쳐다보니 그도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돌렸다. 차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모가 말끝을 흐리며 한마디 더 했다. 순식간에 이렇게 다 컸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따라 외쳤다. 맞아요. 우린 진짜 커버렸어요. 도착한 집은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다. 2층은
삼촌과 이모의 방이고 3층엔 2개의 방이 있었다. 하나는 내 방, 다른 하나는 당연히 귀린의 방. 그럼 문 열면 바로 마주보는 거네. 생각만 해도 괜히 설레었다. 린 오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도 되죠? 안 돼. 에이, 그럼 아까 왜 굳이 자기 방이 맞은편이라고 말했어요? 입은 퉁명스럽지만 속은 다정한 거 어릴 적부터 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린 오빠. 그는 작게 웃고 방에서 나갔다 짐을 정리하고 내려가 보니 식사 시간이 되었다. 온 식탁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숙녀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서 채소만 조금씩 집어 먹었다. 많이 먹어. 괜히 사양하지 말고. 이모는 고기 접시를 내 앞에 밀어줬다. 괜찮아요. 채소 먹을게요. 영양가 많잖아요. 내가 웃으며 대답하자 이모는 귀린을 힐끗 보았다. 귀린은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다. 다 컸더니 입맛도 바뀌었네. 그럼 앞으로 하루 3끼 다 채소만 먹지 뭐. 그 말에 나는 젓가락을 들고 굳어버렸다. 잠깐만요. 아니 그건 너무하잖아요. 나는 급히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다.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모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하는구나. 더 해줄게. 귀리는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고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하, 아슬아슬했다. 자칫했으면 평생 채식할 뻔. 며칠 후 대학교 입학식이 다가왔다. 남자 신입생은 먼저 등록하러 가야 해서 이모는 귀린에게 나를 데려다 주라고 시켰다. 얘는 길치니까 꼭 안전하게 데려다 줘야 해. 학교에 도착하자 나는 압도당했다. 이름 있는 명문대는 정말 다르구나. 귀린을 따라 조용히 걸어가는데 사방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 사람 쾌린 선배 아냐? 대박. 키 크고 잘생겼어. 전국 수학대회에 1등 했던 사람이라며 장학금 엄청 받았다던데. 근데 옆에 있는 여자 누구지? 여동생? 아니면 여자친구?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발걸음을 재촉해 귀린 옆으로 바짝 붙었다. 흥! 귀린이 내 기분을 눈치챘는지 물었다. 왜 그래? 린 오빠 진짜 인기가 많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데려다 달랄걸. 나는 일부러 삐진 듯이 말했다. 익숙해. 그는 담담히 대답했다. 그렇게 인기 많으면 좋겠네. 나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 순간 귀리는 갑자기 내 머리를 툭 치며 말했다. 내 머릿속엔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었길래 이런 걸 신경 쓰냐. 관심 끌 시간에 수학 문제나 풀지 그래. 나는 순간 벙쪘지만 그의 장난스러운 표정에 웃음이 나왔다. 됐어요. 다음엔 내가 더 잘할게요. 그는 나를 강의실 앞까지 데려다주고 돌아갔다. 강의실에 앉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몇 명의 여학생이 다가왔다. 아까 귀린 선배랑 같이 온 거 맞죠? 두 분 어떤 사이세요? 그 선배 여자랑 말하는 거 처음 봤어요. 나는 평소엔 낯가림이 있지만 오늘만큼은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예요. 소위 말하는 어릴 적 약혼자. 그 말이 끝나자 그들의 얼굴이 싹 굳었다. 완벽한 한방. 나는 흐뭇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이 정도면 충분히 전세 역전이지. 수업이 끝난 후 같은 반 친구가 다가와 말했다. 누누야 같이 식당 가자. 여기 학식 맛있대.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미안, 오늘은 약속 있어. 다음에 꼭 같이 가자. 혹시 그 오빠랑 약속한 거야? 친구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나는 말없이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식당에 가니 아니나 다를까 귀리는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늘 그랬다. 규칙적인 생활 3끼 식사는 필수. 그게 바로 그였다. 나는 음식 2개를 대충 집어들고 그 앞에 앉았다. 린 오빠, 오늘부터 같이 밥 먹자. 혼자 먹으면 심심하잖아. 나랑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걸. 귀리는 나를 힐끔 보며 말했다. 밥 먹을 땐 조용히 해. 말하다 체한다. 그러고는 내 식판을 흘끗 보더니 오늘은 채소 안 먹네. 나는 습관적으로 말했다. 채소는 맛없어. 질겨서 씹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자 귀리는 자기 식판에서 채소를 집어 내 식판에 옮기며 말했다. 영양 균형 중요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가만히 먹을걸. 나는 억지로 웃으며 채소를 꼭꼭 씹어 삼켰다. 씹는 순간 맛도 못 느끼게 빨리 삼켜야지. 이후로 나는 매일 귀린과 밥을 먹게 되었다. 수업이 끝나면 곧장 수학과로 달려가 우유를 주거나 간식을 챙기거나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간다. 그가 먹지 않는 과자는 결국 내 입으로 들어갔지만 이건 건강에 안 좋아. 내가 먹을 수 없으니 네가 처리해. 라는 그 말 아직도 기억난다.
나도 점점 수학과 선배들과 친해졌고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장난쳤다. 또 린오빠 보러 왔네. 그럼요. 오늘도 출석입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늘 하던 대로 귀린을 찾으려 했지만 그의 자리에 없었다. 선배들이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며 말했다. 요즘 경시대회 준비하느라 연구실에 있을 거야. 연구실. 그곳은 말 그대로 천재들만의 성역 같은 분위기였다. 평범한 나는 평생 근처도 못 갈 곳 같았다. 하지만 나는 샌드위치를 하나 사들고 귀린을 보러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향했다. 조용한 연구실 안근은 책상에 앉아 한 여자와 함께 있었다. 그녀는 긴 생머리에 청순한 외모, 그리고 은은한 미소까지 완벽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갔다. 린오빠와의 말도 없이 여기에 와 있어요? 저 기다렸단 말이에요. 귀린은 나를 보자 자리 옆을 비켜주며 말했다. 아니야. 그녀는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다. 죄송한데 지금 대회 준비 중이라서요. 방해가 되네요.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귀린에게 샌드위치를 건넸다. 안 먹었죠? 얼른 드세요. 그녀는 그제야 당황한 듯 물었다. 이분은 누구예요? 전 처음 보는데. 나는 먼저 입을 열었다. 람진우예요. 린오빠의 소꿉친구 그리고 정혼자예요.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 신입생이시구나. 몰랐네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공부 좀 하게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그녀가 다시 정색하며 말했다. 이때 나는 작정하고 귀린 팔짱을 꼈다. 린오빠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 방해돼요? 귀린은 잠시 멈췄다가 살짝 기침을 하며 말했다. 괜찮아? 그녀의 얼굴은 당황으로 굳어졌고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며칠 후 반 친구가 다가와 물었다. 오늘 저녁에 상급생들이 준비한 환영회염이 있는데 너도 갈래? 그런 자리 잘 안 가는데 다들 짝을 데려와야 돼서 혼자 가면 벌주 3잔이래. 그냥 같이 가주면 안 될까? 나 부탁 좀 할게. 그 친구는 평소 나를 많이 도와줬다. 노트도 빌려주고 지각할 때마다 커버해줬던 고마운 친구. 그래, 앉아서 조용히만 있으면 되지. 응? 말 안 해도 돼. 그냥 자리 채우는 거야. 나는 결국 수락하고 귀린에게는 그냥 오늘 집에 좀 늦을 것 같아? 라고만 말했다.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와. 집에 도착하면 꼭 연락해. 그는 흔쾌히 허락해 주었다. 파티 장소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귀린에게 문자를 보냈다. 집에 도착했어. 그는 바로 응 이라고 답장을 보냈다. 파티장은 북적였고 남녀가 마주 앉은 구조로 완전히 미팅 분위기였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구석에 앉으려 했지만 친구가 옆자리에 앉으라고 손을 끌었다. 그러다 한 선배가 다가왔다. 람진우지? 우리 기숙사에서 소문났어. 예쁘단 얘기 많더라. 한잔하자 인사 겸. 나는 황급히 저 술 안 마셔요 하며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는 계속 강권했다. 과일주야 한 잔만 마셔봐. 정말 괜찮아요. 내가 뒤로 물러나려는 순간 한 사람이 잽싸게 선배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 잔을 빼앗아 선배의 얼굴에 부은 뒤 잔을 탁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거절했잖아요. 억지로 권하면 재미없지 않나요? 그 목소리 귀린이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제발 나 못 본 척만 해줘요. 나는 뒤에서 조심스레 빠져나가려 했다. 람진우? 오게 끝났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섰다. 그는 화난 얼굴로 말했다. 지금 이게 네가 말한 집에 있다는 거야? 아니야. 그냥 친구 부탁 때문에 술도 안 마셨고 오래 있지도 않았어. 내 말은 점점 작아졌다. 이런 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려고 날 걱정시키고 싶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귀린 오빠가 너무 좋아서 괜히 다른 애들한테 오빠 뺏길까봐. 그래도 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귀린은 잠시 말이 없었다.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 나는 숨을 고르며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바로 귀린 오빠야.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미소 지었다. 그날 이후 귀린은 아무 말 없이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다음날 아침 어제의 일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평소처럼 나를 맞이했다. 나는 불안하면서도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이젠 우린 뭐가 된 걸까? 며칠이 지나고 나는 다시 귀린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때 또 그녀 도산산이 나타났다. 잠깐 얘기 좀 해요.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또 시작이네. 도산산은 다짜고짜 말했다. 귀린 선배는 당신 안 좋아해요. 그만 좀 붙어 다니세요. 나는 코웃음을 쳤다. 그럼 선배가 나를 안 좋아한다는 건 선배한테 들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소망이에요? 도산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랑 규린 선배는 같은 세계 사람이에요. 난 그를 도와줄 수 있어요. 당신은 뭐 해줄 수 있는데요? 그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장난일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에 나는 참았던 분노가 터졌다. 하지만 참지 않았다. 그럼 직접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때 규린이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재빠르게 중심을 잃은 척 고의로 넘어진다. 아야? 규린은 얼굴이 굳어지며 빠르게 달려왔다. 그리고 도산산의 손목을 거칠게 밀어냈다. 너 정말 선을 넘었어. 규린 오빠. 나 괜찮아. 나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도산산은 황급히 변명했다. 나 아니야, 제가 일부러. 그러나 규린은 내 쪽으로 다가와 나를 안고 차갑게 말했다. 람준우는 내 약혼자야. 누가 그녀를 평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그녀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다. 이모와 삼촌은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역시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게 최고야.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나? 겨울 방학이 되자 규리는 나와 함께 본가로 향했다. 조금 뒤 이모와 삼촌도 짐을 싸서 따라왔다. 우리끼리 따로 설 보내지 말고 두 집이 함께 보내자. 부모님은 우리가 사귄다는 사실을 듣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이건 뭐 집안끼리 완벽한 합동 결혼이네. 엄마는 규린에게 당부했다. 우리 누누는 좀 고집세니까 잘 달래줘야 해요. 규린은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릴 때부터 제가 키웠잖아요. 어떤 아이인지 제가 제일 잘 알죠.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규린은 이미 작은 회사를 창업했다. 그는 충분히 늦잠 잘 수도 있었지만 매일 아침 나보다 먼저 일어나 나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아침밥까지 챙겨주었다. 너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자. 그는 그 약속을 지켰다. 졸업식이 끝난 날 그는 꽃다발을 들고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예감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눈물이 터졌다. 너 일부러 사람 많은 데서 고백했지. 내가 거절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나는 감동으로 엉엉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내가 울 거라 생각했지만 울었던 건 규린이었다. 그는 맹세의 말을 하면서 조용히 눈가를 붉혔다. 이 여자를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진심으로. 식이 끝난 후 엄마가 말했다. 이젠 네가 시집 간 거니까 신랑 따라 살아야지. 나는 울면서 엄마를 껴안았다. 엄마 떠나기 싫어. 그 순간 규린이 말했다. 두 집 바로 옆집이에요. 걸어서 2분이에요. 이 남자 분위기 다 망침. 그날 밤 우리는 커플 잠옷을 입고 신혼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서로 꼭 껴안고 결혼식 브이로그를 돌려봤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남자랑 평생 함께 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 그가 속삭였다. 누누야 사랑해. 나는 말 대신 입맞춤으로 대답했다. 그는 나를 꼭 끌어안았고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나를 감쌌다. 옷은 하나씩 바닥으로 떨어졌고 우린 진심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따뜻했고 모든 순간이 부드럽고 아름다웠다. 마치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해줘서 고마워요. 느낀 감정이 있다면 편하게 여기에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기는 티오원의 식은 밥이었습니다. 안녕.